그 내용에 대한 맥락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 조금 달라서 이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사용하는 언어랑 이해하는 언어의 수준이 동시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한 노트 같은 것들을 보면요. 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어휘력,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냥 전체의 중요도를 판정하지 못한 채 전체를 다 적어버리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엉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만 적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글씨도 예쁘고 공들여서 적었는데 내용에 보면 알맹이가 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것밖에 안 적었어? 왜 내용이 이거밖에 없지? 하고 보면 필요한 내용은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그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의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중요 어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맥락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더라도 명확하게 딱딱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독서력이 좀 되어 있구나 또는 문해력이 잘 갖춰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랑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업 때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고 열심히 듣고 받아 적고 이런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전체적인 노트 정리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 얘가 지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얘 잘 듣네 하고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얘가 뭔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덜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제가 담임반을 했을 때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침 조회 때도 책을 읽고 수업하다가 조금 일찍 끝나서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면 그때 이제 서랍에서 꺼내서 자기가 읽던 책을 마저 읽는다든지 책을 진짜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보통은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까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보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친구의 경우는 흥미 위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는 하지만 이 책 속에 있는 중요 내용,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어린 시절에 좀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많이 책을 제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이 친구가 내용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어린 시절에 파악을 해주셨다면 훨씬 좋았겠다. 사춘기가 지나고는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는지 엄마가 질문을 하거나 막 파악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과정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꼬치꼬치 물으면 아이도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즐겁게 게임처럼 퀴즈처럼 진행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즐겁게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마로서는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실력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어는요, 어휘나 언어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수능과 문제를 비슷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료 제시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지식을 측정하는 걸 외워서 답하게 하지 않고요. 보기 박스에 어떤 지문을 길게 줘요. 그래서 그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맥락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든 과학이든 영어든 국어는 당연하고요. 그런 영역에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교과에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충분하게 독서를 하고 책만 많이 읽는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가운데 국어적인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해력의 경우는요, 아마 문해력 진단검사 이런 걸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와 아마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핵심 사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그래서 이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책 내용의 일련의 흐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항상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자기가 이해한 대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핵심이 빠져 있거나 잘못 이해한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책을 읽을 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또 막 조급하게 이건 이거잖아 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면 아마 책에 흥미를 잃거나 할 거예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냥 간단한 책에 대한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놀이식으로, 그래서 저처럼 가정 독서 동아리를 꾸리셔도 되고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우시다 라고 하시면 형제 자매가 있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랑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같이 읽으면서 놀이처럼 같이 묻고 답하는 그런 게임처럼 진행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독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마음 조급하시는 생각 이런 게 많이 드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문해력 책을 가져다가 막 풀려야지, 아니면은 학원에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긴 삶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때, 정보가 요즘에 많이 쏟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읽어내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서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연습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길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요, 고등학교 때 잘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잘하길 바라는 이유도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한 페이지 문제집 잘 풀어내는 거, 이런 거는 문제집이 쌓이니까 딱 눈으로 확인돼서 조금 마음의 위안과 안식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이가 이 생각의 알맹이를 단단히 채워나가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긴 호흡의 책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도 품었다가 해결도 해갔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쌓아야만 나중에 성인 독자로서, 아니면 꼭 독자가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아이의 독서 교육을 하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막막하시거나 힘겹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정독서 동아리를 하시면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엄두가 안 나시더라도 제가 쓴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가정에서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각종 활동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아이와의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